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네이버 메일로 저에게 수험 상담을 신청하신 어, 수험생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직을 하려고 합니다. 부산에서 컷이 360이라고 봤어요. 어떤 분이 자기만 붙고 그 반에서 다 떨어졌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시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공무원을 이제 준비하는, 저는 생각했을 때, 만약에 100명이 준비한다면, 이 시험은 90명은 다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보통 수험생들이 떨어지는 이유가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상담을 하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관리해보면서 학교생들 많이 배출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공부를 많이 해요. 쉽게 말하면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90%의 학생들이 다 떨어지는 공부를 하고 시행착오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10%의 합격생, 10%의 합격생분들은 이제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 방법과 효율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 방법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공부 방법은 아마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뭐 절대적인 공부 방법이라 하면은 우리 시험에서는 뭐 기출이 중요하다 뭐 그 정도. 그리고 나머지 공부 방법은 수험생들 다들 수험 스타일도 다르고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이해도, 언어 감각, 그리고 뭐 기반, 베이스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부법이 무조건 옳다 그런 건 아니고 본인과 잘 맞는 공부법을 정하셔가지고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셔야지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대다수는 거의 다 떨어져요. 그리고 수험생들 많이 상담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다들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기 합격생분들이나 아니면 최종 합격하시는 분들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 어려운 건 맞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너무 적은 인원을 뽑는 시험도 아니고 객관식 시험이고 우리는 이미 기출이나 교재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가당 키는 한지 모르겠어요. 저 영어 문법만 하다가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영어가 약하신 분들은 영어도 너무 중요해 해서 막 하고 되잖아요. 근데 영어도 문법만 지금 거의 5개월 정도 하면은 구문이나 독해나 어휘나 나머지가 너무 늦잖아요. 다른 것도 해야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반향 없이 그냥 열심히 한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시지만 이 시험은 열심히 한다고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에요. 왜냐면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합격 못 하실 분들은 없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거든요. 중요한 건 효율성이다. 자, 그래서 공시 생기초 듣고 있는데요.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하루에 영어 3시간 반 정도 하라고 하셨는데 생기초 문법 강의당 60강의 구분도 그렇고 그런데 영어 올인에도 모자란 시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분배할까요? 저는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는 3시간 반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3시간 반도 사실 시간이 적은 시간은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하는 건데 3시간 반 동안을 방향 없이 비효율적으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면 당연히 영어 점수가 안 나오는 거고요.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1년 동안 영어 강사, 스타 강사님의 인강을 듣고서 점수가 안 나오신 이유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공부를 적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단지 비효율적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효율적으로 공부한다고 하면 3시간 반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우리가 영어 시험이 고득점이 필요한 시험이 아니에요. 영어는 여러분들이 합격점만 넘기면 되는 시험입니다. 다른 과목은 최대한 고득점 맞으세요. 암기 과목이니까. 근데 영어나 국어는 고득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언어 과목이니까 합격점 넘길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국어, 영어 싸움이에요. 언어 과목 싸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어 싸움이에요. 자, 볼게요. 선생님 영상 보면 이해가 가는데 또 적용하려니까 잘 안 되고 맞아요. 다른 과목도 하면 기본서 하나 끝내고 기출 풀면서 다른 과목 기본서 들어가면 되나요? 저는 생각했을 때 영어가 완전 생기초이신 수험생들은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생기초이신 분들 가끔씩 계세요. 뭐 ABCD밖에 모르는 그런 생기초 분들은 뭐 한 달 정도 영어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기초 수험생들은 저는 그냥 영어 하루에 3시간 반만 투자하고 나머지 과목을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왜냐면 나머지 과목은 암기 과목이니까 그거는 빠르게 들어가면 돼요. 자, 계속 한번 볼게요. 그리고 쌤, 그 위에 게 있네요. 저는 실업계 노베이스인데 영어만 잡고 있다가 답도 없을 것 같아요. 답 없어요. 영어만 잡으면 안 되고 영어는 단계별로 하시고 영어 잘 모르시면 그냥 전문가의 제가 봤을 때는 도움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분 독해가 안 되면 문법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아니요? 우리가 영어를 이게 안 되면 이거 하지 말아요? 그거는 없어요. 왜냐면 영어는 어차피 서로 다 영향 미칩니다. 문법에서 구문도 영향 미치고요. 구문에서 독해도 영향 미치고 다시 독해에서도 문법에 영향 미쳐요. 왜냐면 문법 따로 독해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지문 안에는 문장이 있고 그 문장 안에는 어휘, 어법, 구문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또 그 관련해서 문법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떠한 문법을 제대로 잡고 구문이 들어간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영어를 잘 못하시거나 기초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초반에 영어를 되게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영어 강사로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공부하기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영어만 하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부족하게 괜찮으니까 일단 단계별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냥 기본 강의 안 듣고 한국 사람 단어 암기가 뭐 그냥 기출만 계속 돌리면 안 될까요? 그게 가능하면 다 학교 가죠. 그게 가능하면 다 학교 가야죠. 저는 생각했을 때, 기본 강의를 안 들어도 되는 학생들은 이런 학생도 있어요. 전공자들. 아직 수능 때 국어, 영어, 한국사 베이스가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뭐 필기 노트를 보든 마무리 강의를 보든 기출 들어가든 합격을 할 거예요. 베이스는 무시 못 하거든요. 근데 일반 수험생들은 그래도 기본 강의 들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마무리 강의를 본다는 거는 기본 전제가 그래도 기본 강의를 한번 본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줄 효과가 있는 거죠. 영어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초가 문법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요약집을 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강의는 보되 부담이 되니까 저는 늘 항상 말하죠. 기본 강의 볼 때 너무 꼼꼼하게 보지 말고 인강 빠르게 듣고 강사님이 설명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필기를 해라. 근데 좋은 교재라면은 기본서에 이미 다 중요한 내용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듣고 필기, 이해 암기 복습은 하지 말자. 이해 암기 복습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을 때는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일반 수험생들은 5과목 1년 학습하려면 기본서, 두꺼운 기본서에서 이해 암기 복습하려면 답이 없습니다. 가끔씩 뭐 그날 공부한 거 뭐 이해한 게 복습하세요. 아니면 그날 공부한 거 당일 복습하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시는데 좋은 방법이에요. 언제? 시간이 많을 때. 복습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당일 복습. 그날 공부한 그날 복습할 수 있고 또는 누적 복습. 세 번째가 있어요. 회독. 회독 복습. 우리가 나중에 기출을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이것도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복습이 더 효과적이냐? 그런 건 없어요. 다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어떤 걸 하든 우리가 회독을 많이 하다 보면은 줄어나가는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럼 당연히 복습 효과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고 그리고 기초 수험생들은 처음부터 기본서 너무 꼼꼼하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기본서 끝내고 기출로 들어가세요. 암만 기본서 많이 본다 하더라도 기출 안 풀려요, 어차피. 그냥 기출을 빨리 문제풀이 들어가서 빨리 기출을 해독하면서 그 안에서 기본서의 중요한 내용을 잡으면 됩니다. 뭐 기본서의 날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날개 문제 풀라고 할 텐데 푸는 건 좋아요. 실력이 있을 때 또는 시간이 많을 때. 근데 자 잠시만요. 문자 와가지고 이 영상이 끊겼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당연히 끊기지 않았네요. 시간이 없는 분들 날개 문제 안 푸셔도 됩니다. 그냥 답 적고서 읽어봐도 되고, 이론에서 이 이론이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구나. 그리고 안 풀어도 되는 이유는 어차피 그 날개 문제 다 기출에 다 있잖아요. 그럼 기출에서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공부법이 무조건 절대적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공부법을 설명하는 선생님들이나 학교생분들이나 다들 하는 말이 본인이 말하는 공부에 맞다는 전제에 말을 하니까 그거랑 맞지 않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완벽한 공부법은 없어요, 여러분. 다들 다 좋은 말이에요. 왜냐면 다들 다 케이스가 다 다르니까. 본인과 잘 맞는 공부법을 정해가지고 거기서 본인과 잘 맞는 부분 위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한번 답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냥 기본 강의 안 듣고 들으세요. 그리고 한국 사람 다른 암기 과목 그냥 기출 문제만 계속 돌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상위권 공부 방법에서는 기출 문제를 먼저 보고 그다음 기본서를 보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상위권, 뭐 이윤길 변호사님이든 아공법이든
그분들 베이스가 있어요. 근데 기초 수험생들 힘들어요. 다들 베이스가 다르다. 상위권 분들은 상위권 공부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고, 기초 베이스 분들은 기초에 맞는 공부법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영상 보니까 하루 나갈 양 강의 듣고,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 강의 때 점검 보습해 준다고 그렇게 공부를 하던데, 그거는 그분들의 공부 방식, 그분들의 베이스, 과연 그분들이 상위권 대학교가 아닐까요? 그분들이 전공자가 아닐까요? 그분들이 변호사나 7급이나 달라요. 베이스는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우리 공무원 수험생분들, 경찰 수험생들, 그리고 뭐 소방 수험생들에게 갑자기 고순덕 변호사님의 저 예전에 ABC 공부인가 책을 봤었는데 그 책에 너무 영감 받아가지고 여러분 고순덕 변호사님처럼 공부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페이스가 완전 달라요. 지금 말한 거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하루 나갈 양 강의 듣고 기출 문제 한번 풀고 그 다음 강의 때 전거 복습해 준다고 좋은 방법. 그거는 베이스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좋은 방법. 베이스가 없는 분들 그렇게 할 시간 없어요. 그냥 빨리 끝내세요. 끝내서 다시 회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부법은 정말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어떤 게 더 빠르고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맞는 건 없어요. 본인과 잘 맞는 거. 그걸 정하시면 됩니다. 상위권 분들 상위권 공부 방법을 말하고, 그리고 장수생 분들은 본인들 장수생에 맞는 공부 방법을 말하고, 단기 합격하신 분들은 단기 합격하신 공부 방법을 말할 거예요. 어떤 게 옳고 그르다 그런 건 없어요. 왜? 다들 효과를 본 거예요. 그러면 자신과 잘 맞는 공부법을 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노베이스 수험생분들은 노베이스에 맞는 공부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리면, 저는 정말 많은 공부법과 정말 많은 영상들과 정말 많은 합격 수익이 봤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직접 학생들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저도 많이 공부를 합니다. 자, 보면서 전 느낀 건 뭐냐면요. 모든 공부법은 다 단점이 있어요. 근데 자신의 공부법에 대해서 단점은 다 말 안 합니다. 단점을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볼 때 이런 걸 잘 판별하셔야 돼요. A라는 강사님이 무조건 이 공부법은 맞다. 그럼 그분은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면 그분은 자신의 경험에 바탕에서 A가 맞는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많은 수험생들 상담해 보면은 그게 안 맞을 때도 많아요. 왜냐면 많은 학생들이 다 그 공부를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무조건 이게 맞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짧은 경험에 기반하여 조언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잘 맞는 학생들은 상관이 없는데 잘 안 맞는 학생들은 상당히 혼란이 오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많이 해보고 많은 공부를 보고 많은 영상을 보니까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절대적인 건 없다. 대신에 맞춤식이 중요하죠. 이 학생은 기반이 이렇고 남은 기간이 이러니까 우리가 선택과 집중할 때 우선순위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격시키자. 이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이걸로 하라. 이거는 안 된다. 이해되시죠? 자, 선생님은 그냥 기본 가입 복습하지 말고 그냥 빨리 보는 게 낫다고 하신 것 같아서요.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왜냐면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다 베이스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수능 때 공부 잘했고 상위권 대학교고 국어 영어 한국사가 잘한다. 그러면은 다르게 방식을 알려드립니다. 각각 수험생의 눈높이 맞춰가지고 상담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자, 다음 볼게요. 그리고 제 친구가 단권화를 비추하고, 그것도 친구분 케이스예요. 누군가는 단권화를 봐가지고 효과를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누구는 단권화를 봐가지고 효과가 없는 분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수험생분은 시간이 없어요. 단권화까지 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 최대한 많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출 문제 자주 나오는 거 포스트잇 붙이더라고요. 하는데, 그럼 나중에 해독 많이 하고 틀리는 건 계속 해독으로 OS 해가면서 보는 게 맞는 건가요? 맞아요. 우린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줄여나가는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수험생들이 많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이거 나중에 모르면 어떡하죠? 두 가지 방법을 해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문제풀 과정에서 시행착오별로 기출 다운받아서 풀 거예요. 그럼 다시 똑같은 랜덤 문제 다시 푸니까 거기서 내가 알았던 거를 또 틀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만약에 본인이 확실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지금은 알지만 나중에 모를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그냥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는 페이지 적어놓고 기본서의 포스트잇으로 빨리 찾을 수 있게 그 표시를 해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표시만 해두세요. 어차피 나중에 그 부분만 계속 볼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요. 그 방법을 알고 싶어서요. 제가 나중에 메일로 링크 보여드릴게요. 자, 국어는 기본서 듣고 문법 강의 들으려고 하는데 기본서 듣고 기출로 넘어갈까요? 예. 그냥 기본서 한번 듣고 빨리 기출 들어가서 문법 풀지 마시고 그냥 기본서 인강을 들으세요. 기출을. 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못 풀어요. 그냥 빨리 인강 듣고 필기하고 그럼 기본서에서 나왔던 중요한 내용이 기출 다시 나오니까 그거 어, 인강을 듣고 정리해놓고 나중에 해동을 해주세요. 시간이 많다면요, 저는 마무리 강의는 문법을 꼭 들으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없다고 하면은 기본서를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기출을 한번 끝내고 나서 기본서 펴놓고 관련된 부분 체크해보면서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기출은 국어 문법은 풀지 말고 분석하자. 왜냐면 풀 실력이 안 된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 잊지 마세요. 시간이 많으면요, 그게 다 해도 돼요. 근데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죠. 자, 7개월 남은 시점에서 그냥 영어만 계속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합격 못하죠. 다른 건 못하니까. 자, 10시간씩 영어 문법만 하다가 지친 상태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어는 3시간 반. 다른 것부터 해야죠. 3시간 반씩 한다더라도 적은 시간 아니에요. 자, 그리고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어떤 부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모르는 건 넘어가세요. 모르는데 그걸 계속 잡으려고 해서 굳이 뒤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못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꾸역꾸역 다 들었는데 이거는 잘했어요. 일단 들으세요.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쌤을 바꿔서 들어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문제인 것 같은 기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생기초이니까 생기초에 맞는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수험생분들은 생기초 강의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의 수업을 나가니까 거기서 약간 좀 힘드실 거예요. 복습이 제대로 안 돼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날 공부한 거 그날 복습하는 거는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추천. 못하시는 분들 일단 나가세요. 나가고 다시 한번 보세요. 복습은 세 가지가 있다. 당일 복습, 누적 복습, 해독 복습. 어떤 거에도 상관없는데 기초분들은 그냥 해독 복습을 하세요. 당일 복습은 힘들어요. 그럼 진도 못 나갑니다. 자, 어휘도 강의도 같이 들어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강의 들으면 좋긴 해요. 왜냐면 강사님이 어원도 설명해줘. 어원을 알면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동의어죠. 반복해줍니다. 하지만 기초 영단어는 굳이 어휘 인강을 안 넣어도 되고요. 나중에 공무원 어휘는 인강 들으면 상당히 효과는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다 과목을 건드렸다가 나중에 책을 또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닌지 궁금해요. 책을 사면 안 돼요. 일단은 우리는 한정된 있는 교재를 정해놓고 집중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많은 교재를 사면 이것도 다 못해요. 딱 필요한 교재. 저는 생각할 때 기본서 플러스 기출 이 두 개로 나가야 합니다. 모의고사는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참고로 기출만 잡는 것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단원별 모의고사랑 기출문제랑 차이점이 뭐부터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제가 메일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너무 지금 투어치, 너무 많은 거를 지금 미리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단계별로 걱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기본서 다 끝내세요. 그리고 다른 건 나머지 좀 추후에 걱정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많은 걱정을 하면 당연히 기본서 못 끝내죠. 자, 계속 한번 볼게요. 단원별 모의고사랑 기출문제 차이점이랑 뭐부터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기출. 단원별 모의고사는 나중에 우리가 기출 다 잡았다는 전제하에 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시간이 없으면 안 풀어도 돼요. 일단 기출이 중요합니다. 쌤, 제가 너무 횡설수설 두서없이 말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원래 기초는 다들 이래요. 쌤밖에 의지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연락드려요. 잘 연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영상 보면 영어 공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국사 기본서 보고 끝나고 국어 기본서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봤는데 아니요, 그거는 직장인 공부법. 직장인 분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어를 먼저 좀 해놓고 그다음 한 과목 들어가고 일반 수험생분들은 일단 같이 들어가기 추천합니다. 그런데 전업 수험생들 중에서 가끔씩 제가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생리초 강의 전문이니까 진짜 ABCD밖에 모르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영어를 한 달 정도 잡고서 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웬만해서는 영어 플러스 저는 일단 공통 과목 먼저 같이 공부하라고 합니다. 다른 과목은 빨리 해독하면 되거든요. 전 영어, 국어 아예 모르는데 한국서부터 보라고 하시는 이거 궁금합니다. 국어보다 한국서 좀 더 쉽거든요. 물론 다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사, 국어가 좀 더 쉽습니다. 자, 한국사도 그냥 일단 기출만 풀면 안 될까요? 안 돼요. 기본서 좀 봐주세요. 자, 근데 빵꾸가 생겨서 채워놓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요. 그거는 우리가 삭제 작업하면서 계속 주저하는 공부를 하면 됩니다. 선생님, 그리고 저 같은 경우 평생 풀피스 붙을 때까지 하는 걸 끊는 게 나을까요? 네, 그게 나아요. 왜냐면 1년 안에 붙을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1년 풀피스 해도 되지만 평생 풀피스 한 다음에 필요한 거 위주로 빨리빨리
신경 쓰지 말고, 왜냐면 우리가 뭔가 신경 쓰게 되면 계속 신경 쓰게 되니까 공부를 못 하게 됩니다. 일단은 평소 프로세서 끊고 비싸잖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도움 받으시고 빨리 붙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은요. 시행착오를 줄이셔가지고 1년에 더 빨리 분에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족한 거는 투자하는 건 아끼지 마세요. 본인이 공부하는 습관이 없어? 관련 도서실. 본인이 영어를 못해요? 그럼 영어 과외도 받을 수 있겠죠. 뭐 피드백이나 진인배 이런 데서 아마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본인이 푸페이스가 필요해. 그러면 좋은 푸페이스 끊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최대한 수험 기간을 줄여가지고 빨리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돈 버는 거예요. 괜히 이거 아끼고 저거 아끼고 뭐 시행착오 많이 하고 하면은 수험 기간 1년 되잖아요.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단위가 돈이 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는 필요한 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수험생님께서는 아무것도 지금 모르세요. 그러면은 저는 생각했을 때 그냥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세요. 혼자서 하지 마세요. 모든 시행착오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험 기회 늘어나요.